한국 시각으로 내일 새벽 2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합니다. 엄중한 전국 상황으로 인해 취임식에 초청은 받았지만 직접 참석하지 못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에 진심 어린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미동맹은 공산주의 세력의 불법 남침에 맞서 싸우며 피로 맺어진 혈명입니다. 70여 년간 대한민국 번영과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한 대체 불가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자유에 대한 확신과 동맹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의 공동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9일 이재명 대표는 질서 유지와 사법체계 준수를 운운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질서와 법치 준수의 반대말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정과 사범의 12개 혐의와 5건의 재판을 받을 만큼 일생을 무질서로 살아온 이재명 대표가 질서를 운운하는 것은 기만을 넘어서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입니다. 2022년 10월 민주당 의원 수십 명과 수백 명의 지지자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자 오른팔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8시간 대치 끝에 좌처시켰습니다. 이때 민주당은 상임위별로 조를 짜서 김용 체포를 저지했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최근 이재명의 오른팔 노릇을 하는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은 2008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민주당 당사에서 한 달간 농성하며 영장 집행을 막았던 당사자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대법원 유죄 확정 이후 9년째 추징금 5억 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되려 한명숙 사건은 없는 사건을 만들어 덮어씌운 국가폭력범죄의 사례라며 궤변으로 두둔했습니다. 이재명 세력은 그동안 연쇄 탄핵으로 무정부, 무질서 상태를 공공연히 부추겨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집값 통계 조작, 사드 배치 기물 유출, 북한 감시초소 철수 부실 검증 등 문재인 정부의 범죄 의혹을 감사한 감사원장을 탄핵했고 이재명 대표가 얽혀있는 대장동, 백현동,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했고 부정부패 수사를 전면 무력화시키기 위해 중앙지검장과 반부패 수사부장 탄핵까지 감행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질서와 사법은 나를 위한 질서, 나를 위한 사법입니다. 한 손으로는 공천권과 예산으로 유혹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탄핵과 특검이라는 철퇴를 휘두르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세력의 행태는 모든 권력을 행정, 입법, 사법 구분 없이 총통의 손안에 통합해야 한다는 나치 독일의 법학자 에른스트 후보의 논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나치가 꿈꾼 전체주의 국가를 대한민국에서 허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재명 세력의 폭주를 막아내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소위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에게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이 특검으로 누구를 어떤 범죄로 수사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마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얼버무릴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특검은 중요 사건에 있어 기존 수사기관이 공정성을 기할 수 없거나 아니면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지난 40여일 동안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달려들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해왔습니다. 이제 중요 인물인 대통령이 구속됐고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수방사령관, 경찰청장 등등 모든 중요 인물이 줄줄이 구속되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비서실장, 심지어 우리 당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까지 수사했습니다. 이제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이 없는데 특검으로 누굴 더 수사하겠다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협상 중에 이 질문을 받자 국회 등에 출동한 하급 장교와 부사관 등을 더 조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군의 명령체계에 따라 상급 명령을 복종했을 뿐인 젊은 장교 등을 상대로
피의 숙청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가사범 이재명 대표가 이런 황당한 핑계를 대는 이유는 조기 대통령 특검이라는 정략적 흉계를 차마 발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보, 검사, 수사관, 파견 공무원까지 130여 명의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재명 조기 대관식의 걸림돌을 모조리 제거하겠다는 속셈입니다. 이 흉계의 핵심은 형사소송법상 금지된 별건 수사를 허용해서 수사 대상과 범위를 무한대로 넓히는 관련 인지사건 수사 조항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에서 의안죄와 내란 선전 선동죄를 삭제했다고 생색내는데 대국민 사기입니다. 인지사건 수사를 통해 얼마든지 애완죄와 내란 선전 선동죄로 정부, 여당, 군, 일반 국민 모두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악용하기 위한 대국민 언론 브리핑 규정도 그대로 남겨놓았습니다. 지난주 최상목 대행은 공수처와 경호처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유연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구속되었고 공수처와 경호처의 충돌 가능성도 없으며 여야 합의도 이르지 못했고 통과된 특검법의 유연적 독소 조항이 다분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정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세력의 정략적 특검을 도입하면 수백억 원대의 혈세가 들어가야 합니다. 과일과 소고기도 경기도 버커라 사 먹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 돈이라면 이런 엄청난 예산을 함부로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최상목 대행은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또 국가재정 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갈 책임이 있는 경제부총리로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검의 필요성도 없고 특검 도입의 원칙인 보충성과 예액성도 충족하지 못했고 그리고 예산 낭비가 불보듯 뻔한 이 특검법을 반드시 제2요구하길 바랍니다.